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가을 냄새가 나던데 다들 느끼셨나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도 이제 선선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기 이야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바탕화면을 보시면 꽃그림이 있잖아요. 이제는 가을 들국화도 나올 것 같고, 구절초들도 나올 것 같고, 그 비슷한 꽃들이 이미지를 찾아보니까 너무 예쁘고 상큼하더라고요. 어때요? 상큼하신가요? 네. 향기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체의 유해 물질은 경피로도 흡수되고 피부가 경피거든요. 그리고 점막, 호흡기로도 흡수되고 하나 더 입으로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먹은 음식으로 인해서 유해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점막 흡수, 호흡, 코로 들어가는 호흡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유해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9월 5일자 신문에서부터 9월 5일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첫머리, 일머리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얘기가 할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무슨 가습기 얘기야? 네, 그 언제적 얘기가 다시 한번 결과가 가습기 살균제가 폐암을 유발했다라고 다시 한번 번복하고 이제는 진짜 폐암 유발됐다라고 확정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그랬더니 유족들은 왜 이제야? 라고 화가 났어요. 그나마 밝혀져서 다행이지만 화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지금 다 이제 성장한 성인이 된 피해자들도 많고요. 이미 늙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였는데 왜 이제서야 인정해 주냐고 12년 만에 공식으로 인정했다. 여기저기 머리글이 다 가습기 살균제 폐암을 일으켰고 폐암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금 쥐가 여기 있죠. 쥐에게 흡입을 시키는데요.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켜요. 쥐새끼한테. 그랬더니 부신이라고 하는 곳에서 망가졌다라고 보이고요. 또 췌장도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심장에까지도 들어갔다고 보여요. 호흡만 했을 뿐인데, 자, 우리는 폐암만 호흡으로 인해서 폐 손상만이 인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부신에서도 발견됐고 췌장에서도 발견됐고 심장에서도 발견됐어. 호흡기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신문을 보고 이 뉴스를 보고 이 유튜브에 있는 이 뉴스 영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가습기 살균제를 꼭 흡입만이 아니라 경피흡수로도 부신의 췌장에 심장에도 들어가겠구나. 호흡으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 호흡, 피부는 다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와, 그러면 더더더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쓰면 안 되겠다. 아마 공식적으로 이 성분이 화장품에 들어간다거나 어디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다 저희 이걸 규제하고 못 쓰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래줬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또 그렇게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늘 저는 임종환 교수님의 환경 호르몬, 환경에 대한 얘기를 늘 얘기하시는 교수님이시잖아요. 제 강의에도 여러 번 등장하신 교수님이신데요. 또다시 뉴스에서 영상으로 또 한 번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이제 흰머리가 아주 많으세요. 자, 지금까지 급성으로 영향을 받은 폐 손상만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인정질환에 대한 규명 작업은 더 해야 된다. 그게 뭐야? 아까 말한 부신, 췌장, 심장까지도. 그래서 겨우 반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이후에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인정 기준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물질은 이제 금지 물질이 돼야 할 거고요. 이 물질이 들어있는 화장품, 그리고 살균제, 손소독제, 뭐 여성 청결제, 뭐 의료 장비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 모든 거에는 금지가 된다면 그 제품들도 판매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께 가끔씩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향 화장품과 무향료 화장품으로 나누는데요. 저는 화장품에 대한 향기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저기 교수님들이나 많은 연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향은 뭐고 무향료는 뭘까요, 여러분? 무향료 똑같은 거 아니니?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밑에 보시면 무향 화장품 그리고 무향료 화장품 지금 여기 네이버에 있는 기사를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립니다. 화장품의 성분이 제아물이 뛰어나고 용기가 고급스러워도 후각을 통해 뇌까지 전달되는 감성, 즉 향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구매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많은 여성분들에게 이 화장품을 왜 쓰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가 향이 좋으니까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용기가 예뻐서요 라고 해요. 나도 받아서 기분 좋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주면 좋겠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1번은 향기고 두 번째는 케이스가 예쁘고 헐, 다 포장지예요. 진짜 제품을 써서 피부에 좋을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행 가족뿐일 겁니다. 분명히. 전 그렇다고 확신해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 업계도 천연 향료 및 합성 향료를 연구, 개발하는 조향사까지 영입해서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조향사들이 굉장히 큰 연봉을 받으시죠. 그리고 향기 회사에 향기를 만드는 그 업체에 그 향이 잘 팔리면 그 향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돼요. 남들이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가 맞아요. 안 알려주니까. 알려줄 수 없으니까. 자, 화장품에서 차지하는 향의 함량은요,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 다른데요. 가장 많이 들어가고 가장 적은 거. 자, 헤어 제품이 0.3에서 1%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화장품, 웬만한 화장품은 1% 미만이시거든요. 근데 헤어 제품에는 1%까지 늡니다. 아무래도 용량이 커서 그런가?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 냄새, 헤어 냄새, 두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료를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런데 천연 샴푸는 뻑뻑하고 쉽고요. 냄새도 별로고요. 남들이 향이 다 천연 향은 후루룩 날아가고 오후 되면 나의 피지 냄새가 나서 못 쓰겠어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천연 샴푸 싫어하죠. 그리고 다른 샴푸들은요, 합성 샴푸들은 향도 좋아요, 오래가요, 머리카락이 찰랑거릴 때 냄새가 나요.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좋아하니까. 자, 비누는요, 1에서 1.5%, 치약은요, 0.7에서 1.2% 정도 넣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를 유혹하는 향이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특히 헤어 샴푸는 향을 보고 구매하는 구매율이 아주 높아요. 단순히 위에 표시된 함량만 보면 극히 미비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이 건강에 이로울 것 없는 향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고요. 또 몸에 축적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또 달라지시고요. 화장품의 향은 대부분 천연향이나 합성향에 다른 향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안정성과 안전성. 여러분, 안정과 안전은 다른 말이에요. 안정하다는 거는 제품이 내 피부에 들어가기 전에 용기에 담아져 있을 때 안정해야 돼요. 처음에 원하는 그대로 만들어서 사용 전까지 그대로 유지가 잘 돼야 하고 내가 썼을 때 인체에는 안전을 해야 하는 게 화장품의 그게 목적성이에요. 그런데 층이 분리된다거나 천연 같은 경우는 층이 분리된다거나 뭐야 이거 냄새가 좀 꼬리꼬리해진다거나 순수 발효를 했다면 발효 향취가 올라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정성과 안전에 화장품 제형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거든요. 일단 화장품은 안정해야 되니까 화학 성분은 안정해요.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학 다루는 게 아주 편하죠. 자, 안전 아직까지 가습기 살균제처럼 문제 안 돼? 그럼 안전해요. 그래서 안전 등급 1등급, 2등급 받아요. 초록불을 받는다고요. 그럼 화장품 제형하는 연구들은 그런 원료를 찾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연 100% 천연향이 아니라면 제 아무리 향기로워도 화장품에 함유된 화학 성분이 체내로 들어오는 순간 잠깐 기분은 좋겠지만 육체에는 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천연 향료로만 배합되었다고 해도 향을 내는 모든 성분에는 방향이라는 후루루 날아가는 휘발의 방향이라고 그래요. 휘발하는 고유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덜 자극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 천연향이라도 양이 많아서 그 고객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는 100% 천연향인데 우리 것도 미치나요? 미치지 못하도록 양을 줄였습니다. 거의 잘 안 나죠. 그래서 우리 EN 제품은 야 남들이 그래요. 저희 제품 첫 합성을 좋아하시고 향수를 썼던 분이 저희 화장품을 만났을 때는 야 이거 원료치도 나는 것 같고 향도 별로인 것 같고 향 거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미비하게 원료의 향만 감추도록 넣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때문에 화장품 회사들은 무향이라고 하는 화장품임을 내세워 덜 자극적이라고 홍보하면서 구매를 유도합니다. 최근이 그렇고요. 어린아이들과 안전하다면서 무향이라고 표기합니다. 자, 여기서 무향과 무향료 다르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강의가 끝나면 나 무향이라서 좋다고 샀는데 한다면 한 번 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향 화장품은 한자 그대로 화장품에 향이 없을 뿐 향을 내는 성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분 다시 읽을게요. 화장품에 향이 맡았을 때 없을 뿐 향을 내는 성분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넣었는데 이미 원료들을 조합했죠. 원료들마다 고유의 원료의 냄새가 있어요. 우리가 과일에도 사과 향이 있고 레몬 향이 있고 여러 가지 귤 향이 있고 바나나 향이 있잖아요. 천연으로도 원료의 본래의 냄새가 있는데 화학 성분의 원료들에게도 본인들의 취가 있어요. 냄새가 있다고. 그 냄새들을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수용성과 유용성을 섞어서 화장품을 만들면 원료치가 난다고요. 그러면 아예 향을 안 넣는 게 아니라 이 원료치를 없애는 무향 성분을 넣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향 화장품에는 화장품에 포함된 화학 성분, 특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화학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이렇게 냄새를 아예 없앴을 때를 무향 화장품이라고 한다. 이해되셨죠? 자, 불필요한 화장품의 향, 미련 없이 포기하자. 우리 몸의 반응 중 수능 반응, 지속적으로 냄새를 맡아보면 그 냄새가 싫어지지 않는다거나 지속적으로 맡아보면 그 냄새에 별로 감흥이 없어져서 그런 냄새가 있었나? 라고 가는 현상을 수능 현상이라 하는데요. 이 현상은 같은 냄새를 계속 맡으며 감각이 둔해지는 후각에도 적용된다. 즉, 화장품의 강한 향에 익숙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극적이고 더 진한 향을 찾게 된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이 불필요한 향으로 오염될 수 있고 앞으로 내 피부에 불필요한 것들은 한치 의심이나 미련 없이 과감히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자. 자, 불필요한 향이 내 몸을 오염시킬 수 있으니 여러분 향이 나는 제품을 포기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무향과 무향료에 대해서 한자어를 백과사전에서 또 찾아봅니다. 제가. 자, 무향이란 화장품 원료 고유의 향취를 인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또 다른 향을 이용하여 향기를 덮어버린다. 원래 원료치를 없애버리는 것을 무향이라고 하고 전성분의 무향이라고 표기한다. 이 얘기고요. 자, 무향료는 원료치 그대로 두고 향을 아예 안 넣었어. 이게 무향료예요. 이해되셨죠? 자, 무향과 무향료, 전성분 표기법을 알아두십시오.
무향은 향을 없애버린 거, 아예 향을 없애. 향이 아예 안 나는 거. 자, 무향료는 원료치 내버려 두고 향 안 늦게. 이거예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안전할까요? 무향료가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향에 대한 뉴스에 이슈로 다뤘던 뉴스들을 가져올게요. 매일노동신문에 향기 속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기사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요. 향기 있는 소비자 제품에 노출되면 천식과 두통, 눈, 코, 목, 이비인후과를 얘기해요. 눈, 코, 목 등의 자극 증상 같은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향기는 숨쉬기 힘들게 하고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요한 영향 중 하나이다. 화학물질에 좀 더 예민한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더 민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말이 이거였어요. 소비자 제품 속 향기는 좋은 냄새가 아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향기는 위험한 유해물질이며 환경 호르몬이다. 그런데 기업인들은 이걸 왜 넣어요? 소비자가 찾으니까 넣죠. 찾으니까 넣겠죠. 또 유해하지만 향을 좋게 만들어 놨더니 잘 팔리니까 넣겠죠. 제조사는 그래요. 잘 팔아야 되니까. 돈이 목적인 기업들은 그래요. 자, 일부 기업은 스스로 향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라벨에 성분 표시를 한다. 일부 소비자는 꼼꼼히 제품을 살피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관리 수준은 부족하다. 고객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성분 표시제가 뭐예요? 고객아, 당신이 이 제품을 썼는데 문제가 생기면 내 책임이 아니야. 왜? 전성분 표기해놨잖아. 네가 제대로 보고 샀어야지. 아니, 전성분 표기해줬는데도 그걸 보고 샀다면 기업 책임이 아니야. 고객 당신 책임이야가 전성분 표시제예요, 여러분. 전성분 표시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위한 거지 소비자를 위한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냐면 꼼꼼한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꼼꼼한 소비자는 그 성분이 유해한지 내가 뭐 이거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썼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만이 피할 수 있어. 그러면 매번 화장품 공부해야 되냐고 소비자가 답답해 죽겠네. 그럼 저처럼 맨날 이렇게 성분이 무엇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건 어디에 좋고 나쁘고 저처럼 맨날 공부해야 되냐고. 진짜 힘들다. 그쵸? 정부가 알아서 하고 제조사한테 넣지 말라고 하면 좋잖아.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될 거라고. 언제? 모른다고 그거는. 일단은 우린 좀 똑똑해지셔야 돼요. 다행히 이행가족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아예 윤 대표님과 저는 아예 그런 성분을 넣지 않아요. 넣었다면 이행이 아니죠. 더 이행 제품이 아닙니다. 네. 우리 사업자님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또 유해물질. 화학물질의 향이 아닌 안전이 먼저. 그래, 향 먼저 생각하면 안전은 포기해야 돼. 하지만 향을 포기하면 안전해지십니다. 향수, 화장품, 디퓨저, 방향제, 탈취제, 섬유유해 등과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향이 포함된 혹은 그 향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 향은 한 가지 화학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제품의 향은 한 가지로 만들지 않아요. 제품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물질로 향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해물질, 화학물질, 향은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향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자, 유럽의 인기 화장품, 인기 향수. 여기서 향수만을 조사했더라고요. 유럽의 인기 향수 20종 중에 19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헐, 하나 빼고 19종? 와우, 90% 이상이네요. 95% 이상이죠. 향수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음에도 향을 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되는 조리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다. 알려지면 안 되는 게 잘 팔리는 이 향이 좋은데 그걸 알려주면 조향사들이 그걸 공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분석을 해봤다? 성분 분석을 해보니 유해물질이
득실거리더라. 한 제품 빼고 그 한 제품은 되게 착하네. 그 한 제품은 알려줬어야지. 안 들어갔다고. 와우, 좋은데요? 자, 향수 속에 유해 물질이 뭐냐면요. 제일 밑으로 갈게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었고 생식 독성 물질이 들어있었어요. 여기서 생식 독성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의 정자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여성의 난자의 문제를 가질 수 있고요. 태어나는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서 남성의 아이의 고환의 문제, 남성 아이의 생식기의 문제, 요도 하야를 가질 수 있고 여성이 성조숙증을 가질 수 있는 생식 독성 물질이 바로 이 향에 들어있다고요. 또 하나 알러지 유발 물질이 들어있다. 접촉성 피부 질환의 원인을 몰랐는데 알고 보니 향이 30에서 40%가 접촉성 피부 질환이더라. 이미 밝혀졌죠. 4. 환경 유해 물질 4가지 그룹에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에 향기가 엄마의 귓가에 거 향 좀 맡았다 뿐인데 내분비 교란의 생식 독성의 알러지 물질에 환경 유해 물질이라고 다 나왔다고요. 20개에서 19개면 뭐 말 다 했지 뭐. 안 쓰는 게 좋겠죠? 못 골라. 안전한 거 하나 어떻게 고르실 건데요? 이렇게 보도도 안 해줬는데? 그리고요, 내분비 교란 화학 물질은 어떤 일을 벌리냐면, 박스 한 거 볼게요. 내분비 교란 물질은 위험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하여 경고했다. 뭐라고 경고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인의 소변과 혈액 속에서도 발견이 되었는데, 특히 여기 빨간 줄 쳐놓은 거 볼게요. 특히 양수와 모유에서도 모유도가 아니고 모유. 자, 양수는 임신 중 엄마 뱃속에 아기를 담고 있는 물 양수와 아기의 모유를 먹이는 젖성분에서도 검출이 됐다. 저런. 이는 어린이가 출생 전과 출생 직후에도 노출되었음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해서 엄마 뱃속에서 이미 양수로 인해서 아기가 생식 독성과 환경 호르몬, 여자는 빠르게 여성 호르몬, 얘는 성조숙 중, 남자가 여성화가 되는 요도 하열. 이미 우리는 많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아이가 5세도 안 된 아이가 이미 엄마 뱃속에서 생리를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요. 가슴이 아이가 모유를 먹고 있는 와중에 가슴 몽우리가 잡히는 여자아이들도 발견되고요. 뭐 열에 한 명 남자아이는 요도 하열로 태어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고도 하고요. 너무 무섭죠? 근데 엄마들은 너무 귀하게 임신했고 너무 귀하게 아이를 10달 품었고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건 모유야 하고 먹였는데 결과론적으로 엄마 몸을 통해 아기에게 주었다고 아는 순간 기가 차고 막히죠. 자, 생식독성 물질, 알레르기 물질, 유해 환경 물질들은 바로 지금 말씀한 향기로도 들어갔다라고 나온 자료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 뉴스 기사를 보면은 향기에 속지 마세요. 티슈. 제 앞에도 티슈가 있는데요. 향이 안 나는데요. 대표님 좋은 거 사셨네요. 향이 안 나는데요. 되도록이면 향에 속지 마시고 향이 안 나는 요즘 티슈 굉장히 안전합니다. 향이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거는 표백됐네요. 대표님 이거 표백됐잖아.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네. 표백되지 않은 아이들 있어요. 휴지. 그런 제품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향을 여기저기 이슈들을 찾다 보니까 너무 좋은 소식이더라고, 이거는. 2022년도, 작년도 5월에 발표되었어요. 저는 몰랐죠. 사이언스 국제학술지, 뭐, 사이언스지에 4월호에 출판됐다고 하는데요. 이거 읽고 정말, 와, 기쁜 소식 빠르게 이게 전파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천연향 백합을 가지고 실험을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천연향인 백합향과
유독물질이 있는 유독가스와는 확실히 천연향과 유해물질의 그래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꽃향기의 분비 주기 분석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합성향과 인체에 안 좋은 향인지 아닌지를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다 쓸래? 라고 보니 공기 중 증기나 가스를 가시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한정된 공간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직접 알 수 있다. 왜? 눈으로 보여주니까. 그래서 산업용이나 군사용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저 이거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이런 거 하나씩 꼭 갖고 있어서 이 가구, 야, 오늘 내가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 가스레인지, 아, 내가 지금 뭔가 제품을 샀는데 이 제품의 화장품 성분의 향료는 어떤 건가? 전 성분을 안 봐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눈으로. 와, 이런 세상은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같이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비 오면 비 오는 냄새 좋죠? 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아스팔트의 향보다는 흙에서 빗물이 땅 흙에 마른 흙에 떨어지면서 흙냄새처럼 나는 그 냄새가 저는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비포장도로에서 나는 냄새, 비 왔을 때 나는 냄새 너무 좋았는데 이제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자료는 2018년도에 8월 달 건데 그래도 이건 좀 같이 공유해 보자 해서 제가 가져와 봅니다. 비가 올 때 나는 냄새가 이름이 있어요. 페트리코. 상쾌한 비, 냄새의 비밀, 페트리코, 비 냄새. 자, 비, 그냥 오는 비 냄새 말고, 빗물이 땅에 떨어졌을 때 박테리아와 만나서 터트리는 냄새를 페트리코라고 한답니다. 와,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거를 향수로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어렵대요. 안 된대요. 잘 안 된대요. 그리고 신기하게 인간은 페트리코가 0.00001 아주 미비해도 그 향을 맡은답니다. 오, 신기하다. 아주 미비해도 인간의 이 냄새를 다 좋아하고 이게 미비해도 맞는데 이 향이 있는 음식을 먹는 거는 맛이 없어서 다 싫어한답니다. 그것도 다 공통점이래요. 인간의 공통점. 신기하죠? 자, 흙냄새를 방출하는 지오스민이라는 토양균, 스트랩토미세스, 스트랩토미세스라고 하는 게 생성이 돼서, 그래서 이 페트리코 냄새를 만든대요. 그리고 이 냄새는 항생제 생산에도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균 냄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기했어요. 저 비냄새에도 냄새가 있다라는 이게 그냥 나는 냄새가 아니라 박테리아가 흙과 함께 이렇게 물방울과 만나서 터트리면서 나는 냄새. 그렇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건 거지. 아로마 에센셜 오일들이 노즈마리를 흔들었을 때 나는 냄새? 예, 그런 냄새처럼 이 빗물과 박테리아가 만났을 때 터트리면서 반응하는 냄새, 그걸 우리는 비 냄새, 비가 와서 좋은 냄새, 흙 냄새, 이게 바로 페트리코라는 이름까지 있다라는 거. 자, 향료, 인공 향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얘기하는 PPT 한 장인데요. 자, 여기서 향료, 인공 향료, 인위적으로 좋은 냄새를 나게 만드는 인공 향료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가져올까? 근본적으로 이 냄새는 어디로부터 시작할까?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화학구조 조합으로 만든 인공향의 종류는 200개가 넘고 단순 표시만으로 화학물의 실체를 알 수는 없다. 그리고 이 향은 인공향은 사람이 만든 인공향은 천연 아니고요. 두통, 현기증, 발진, 색소 침착, 기관지 자극, 메스꺼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그렇죠. 그리고 안전등급이 빨간불 8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향료를 넣은 화장품이 버젓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뭐라고 되냐, 1, 10, 100, 1000만, 10만, 12만, 네, 12만 종류의 화해 어플에서 잠깐 찾은 거예요.
네, 이거는 잘 팔리는 제품들인데 인공향료, 향기가 좋은 제품이어서 잘 팔리나 봅니다. 근데 알고 쓰신다면 특히나 아기를 갖기 전 임산부라든가 아니야 쓰지 마. 그 전에 안 쓰는 건 모르겠어. 예쁜 아기를 낳고 싶으신 모든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향수 좀 줄이라고 못하겠어. 쓰지 마. 안 썼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 네. 자, 암세포를 키우는 향기. 암세포에게 너 커라는 시너지 효과를 주는 것도 인공향료다라고 하는 유튜브의 내용입니다. 암 환자만 다루시는 암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 유튜버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에서 45%가 향료 때문에 초촉성 피부 질환이 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그 향은 뭐냐면 이 얘기예요. 코로도 먹고 피부를 통해 먹고 있는 인공향기. 우리는 먹고 있는데요. 일단 들어가면 빨간색만 볼게요. 일단 배출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방에 숨어 있어요. 지방세포에. 그리고 장기들에 숨어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것들이 무슨 일을 벌리냐면 숨어 있는 인공향료가 우리 몸의 세포의 신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특히 우리 몸의 주구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우리의 세포들은 항상 육식적의 세포가 살 만큼 살면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요. 예를 들어서 피부 조직은 28일 플러스 마이너스 3일, 30일이 한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기저에서 올라와서 각질이 돼서 떨어지고 기저에서 올라오고 각질이 떨어지는 게 인체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양기는 야, 너 죽지 마, 너 떨어지지 마. 피부 각질에서 안 떨어지면 표피에서 안 떨어지면 상피암이거든. 이게 암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죽지 않고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성장할 때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는 더더더 커지게 된다. 이게 바로 인공향기예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인공향기 코로 들어오고 피부로 들어오는 거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먹는 거 하나 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인공향기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언급한 제품이 있어요. 섬유유연제. 그리고 샴푸, 린스의 향을 얘기합니다. 바디 제품의 향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바디 제품과 샴푸의 향을 선호해서 구매하시는 고객이 많다 보니 인공향의 첨가가 많아요. 그리고 섬유유연제도 마찬가지죠. 항상 냄새에서 다시 빨기 전까지 냄새를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강한 인공향을 넣은 게 섬유유연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집에 향불 피워놓으세요? 향? 촛불인가? 뭐 향초 뭐 이런 거 피우시나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맨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영상 보여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EN, 더 EN의 화장품의 전 제품에 들어가는 향기입니다. 제일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주니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성서에서도 나오는 주니퍼입니다. 이 향은요. 연필향 나무라고도 얘기하는 향이에요. 이걸 우리는 지금 전 제품의 향으로 쓰고 있고요. 가운데 보라색은 뭐죠? 다들 아시죠? 라벤더.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건 뭐죠? 라임.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몽. 예, 맞아요. 그 맨 밑에 있는 이 나무는 난초처럼 생기는 거를 시트로렐라. 시트로렐라에 천연향에서 살충제, 방충제, 뭔가 곤충을 쫓을 때 쓰는 향. 이게 시트로렐라입니다. 그래서 시트로렐라는 애완동물이 밖으로 나가던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 캠핑을 가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뿌리시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희 미스트 있잖아요. 수분 미스트. 뿌리시고 나가시면 병충해, 모기, 파리 뭐 여러 가지 균들이 달라들지 않을 거예요. 올여름에 많이들 사용하셨죠? 저는 아주 수시로 사용합니다. 지금도 차 안에서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상쾌해요. 저희 향을 맡으면 기분이가 좋아지거든요. 여기에서 제 PPT를 보시면 위에
이게 보이시죠? 위에 보이는 색깔. 이게 뭐냐면 저희 향 전성분 표시예요. 라벤더 하고 가로 열고 1, 시트로렐라 가로 열고 1, 자몽 껍질 오일 가로 열고 1, 라임 전초 오일 가로 열고 1, 연필향나무 오일 가로 열고 1. 이걸 넣었는데 1은 이 향이 이 에센셜 오일 향으로 쓰는 거야. 이거고요. 2라고 적혀 있는 애들 있죠. 시트롤의 롤 애들이 다 올로 끝나요. OH 알코올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향은 휘발하기 때문에 방향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꼬리 부분에 알코올기를 달고 있어요. 시트로렐올, 유제롤, 제라리올, 리모넨 거기다가 니나롤, 자 OH기 이게 향이 날아가고 없어지면서 냄새를 좋게 하는 아이인데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 천연 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식물에서도요 나한테 자극이 오고 천연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성분을 조심하세요 라고 표기한 거예요. 그러신다면 내가 여기에서 나는 EN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크게 문제가 없게 양을 굉장히 적게는 넣었지만 그래도 나는 이 향이 나에게는 유효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보시고 내가 패치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라고 넣은 거고요. 시트로렐로, 유제롤, 제라니올, 리모네, 니라롤은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모두 다 말고요. 일으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으켜요 라고 표시하라는 맞춤형 화장품 표시제 화장품법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1번은 이런 아로마 에센셜을 넣었는데 거기에 이런 케미컬의 향을 가진 성분들이 있어. 그게 시트로데롤, 유제롤, 제롤 이런 게 있어라고 또 한 번 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 천연향 썼어 하고 앞에 부분에 라벤더, 시트로렐라, 자몽 껍질 오일 이 전초가 없어. 이건 없어. 없는데 니나롤, 리모넨, 제라니올, 유제놀 이렇게 넣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합성이에요. 100% 천연 아니에요. 천연을 둔갑한 합성 향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그렇다면 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인공향, 이라고 보셔야 돼요. 천연을 둔갑한. 잘 보시고 잘 골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효리 따라하다가 그만. 향기 속 숨은 발암물질 피하려면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효리? 이효리가 왜 향기하고 뭔 얘기야? 하고 가져와 봅니다. 그래서 이효리에 대한 마지막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효리가 한동안 명상한다고 이렇게 향초불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인센스 스틱이라고 해요. 이거를 인센스 스틱. 그리고 이거를 향불처럼 피워놓고 그 향을 맡으면서 명상하고 요가하는. 여러분들도 다 요가원 가서 그 냄새도 맡아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벌려 라고 하는 영상 보여드리면서 저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유리 보이시죠? 이슈가 됐더라고요. 이효리 때문에 이 향을 굉장히 많이 팔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 꽃밭에 많이 피웠대요. 그런데 벤젠, 2급 발암 물질이죠. 그리고 화학 생활용품에 붙이는 그것이 레진인데 그 레진이 타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또 그런 부산물에서 나올 수 있게 되죠. 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다. 폐암 생길 수 있다. 인센스 스틱 그게 그 우리 향불처럼 생긴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로 인해서
폐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천식의 발작이 심해진다든지 만성 폐질환의 악화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건 이미 데이터가 다 있거든요. 인센스 스틱조차도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된다면 그런 발암 물질로의 역할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 집에서 주의하시고요. 이제 날이 선선하다고 환기 잘 안 시키시는 분들 많을 텐데 만약에 피었다면 잠깐 그리고 꼭 환기 꼭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네, 창문을 열어놓고 하시래요. 그리고 완전히 다 창문을 개방하고 나면 얼마 있다 여기는 다 사라져요. 문 닫는다 하더라도 그 잔향이라고 하죠. 향기는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걸로 즐기시면 되는 거죠. 되도록이면 문 활짝 열고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